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합격하시고 오픈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금 현업 중인 중개업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에 요 현장 실무, 민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다음 민사집행법까지 어우러서 6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업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또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하겠다 해서 앙코르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시간이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말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강의를 설세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역시 총 5회 이렇게 해서 이제 토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월 22일은 10시부터 6시 반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막 2달, 3달, 4달 다 못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에 정말로 필요한 거, 여러분들 오픈해도 5년, 10년이 있을 정도의 베테랑 실력을 갖추는 그런 강의를 단기 속성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빨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마련을 했었는데 엄청난 반응들이 좋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됐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30여 년간 우리 중개사법하고 실무를 강의를 했었는데 수험생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엔 현업을 저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중개업자들이 공동중개하면서 충돌을 하고 실수를 하고 소송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집필을 하는데, 민법, 주택, 상가, 임대차를 총 망라해서 사례를 한 거의 120여 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했더니 현장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주말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나 소공들도 여러분들 알아야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 장소는 똑같이 노량진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확인설명서 작성이나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 다 시연을 해드리고, 여러분 책도 완전히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가 외국인들이라든가 종중자산, 교회자산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때 계약서 쓰는 방법,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샘플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이 신탁 등기에 대해서 하나 사례를 간단하게 드리겠어요. 아주 자세한 것들은 본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앙코르 강의 전에 제가 이 신탁 등기하고 여러분 연체 차임에 대한 계약 해지, 민법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세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등기부를 하나 뗐어, 물건을 받아서. 근데 신탁 등기가 딱 돼 있죠. 보면은 갑구의 소유권란에 수탁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무슨 신탁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 신탁 등기입니다. 주의사항까지 부기 등기로 돼 있네요. 부기 등기로.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왔어요. 자기는 신탁 등기 얘기를 안 해요. 저거 내 건물입니다. 5층짜리. 나 저거 매매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매매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 매매된 거 가지고 날라버린 사건들이 많아요. 요 신탁 등기가 된 것은 법적으로는 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 이자가 관리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임대 권한도 원칙은 이자 가지고 있다니까. 집주인은 껍데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탁 재산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 신탁 재산도, 신탁 등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담보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 관리만 맡기는 거죠. 처분 신탁, 투자 신탁, 이런 니츠라고 들어봤죠? 니츠. 부동산 투자 신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종류가. 근데 대부분 등기부에
이 나오는 신탁은 담보신탁이 대표적이에요. 거의 95%는 담보신탁이다.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에 대해서 우리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신탁재산의 그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집주인이라니까, 소유자가. 그럼 원래 집주인면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아까 수탁자가 딱 나오잖아요, 등기가. 금방 등기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자들이 신탁 계약을 한 거예요. 신탁 계약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신탁 계약을 했을까? 저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저 건물을 사고 싶으니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서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탁회사가 은행을 지정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이 집 건물 살 사람 보니까, 응? 이 사람 뭐 괜찮던데, 다른 재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은행 이 사람한테 대출 좀 많이 해줘. 그리고 저 건물이 입지가 좋아서 월세 잘 나오고 그러면 은행 이자 밀릴 일 없겠더라. 만약에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줘 건물을 샀다가 만약에 네 원리금 안 갚으면 내가 다 경매 넣어서 은행 돈 안전하게 받아줄게. 요런 구조예요. 그러면 일단은 두 사람 간에는 신탁 계약을 하겠지. 그래서 이자가 은행을 소개해주면 이자가 이자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돼? 얘가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탁계사는 등기를 딱 넘겨받아 버려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이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는 이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잘못하면 저자하고 계약했다가는 무권대리가 돼가지고 임차인들이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여러분 중개업자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요 구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위탁자 집주인은 차주, 대출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탁자, 신탁계사는 관리, 보존, 처분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은행은 돈만 빌려줘가지고 우선 수익권이라 해가지고 경매 나오고 그러면 다 우선 변제권 이런 걸 행사해가지고 먼저 돈을 가져가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은행들은요 이 신탁 재산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출할 때. 왜? 얘가 알아서 다 이 집 처분해버리고 임대 놓고 막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원리금 안 들으면 우리가 얘기만 하면 이 신탁회사가 얘 재산 다 처분해버려요. 경매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은행들은 손 안 대고 우리가 고푼다 그러지. 그래서 은행들은 요 신탁 재산이 오면은 대출할 때 더 많이 해줘요. 안전하니까. 자, 요런 구조를 우리가 신탁이라 그래. 그러면 자,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아까 등기부 봤죠? 그 다음에 등기 효력 얘기했어요. 신탁 등기가 되면 수탁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주인 위탁자는 껍데기다. 그래서 이자하고 계약을 했다가는 무권대리가 돼가지고 중개업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매매계약을 쓸 때 당사자를 원칙은 신탁회사하고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탁회사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즉, 아까 위탁자 건물주하고 이 신탁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가 신탁계약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길 때 이 신탁계약서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내거든.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 신탁원부라는 걸 만들어 등기를 해놓는 요런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인 여러분들은 요 신탁계약서하고 신탁원부를 보면 요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졌고 임대차 같으면 월세를 건물주한테 줘라. 아니면 우리가 특정해 준 계좌로 돈을 넣어라. 이런 게 다 써졌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요걸 놓고 계약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써야 되니까 이때 만약에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서 쓰러 왔네? 매매계약서를. 대표이사가 올 일은 없어요. 다 거기에 부장과장,
대리인들이 오지. 그래서 아무튼 대표이사가 오면 법인의 등기부, 법인 정관,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줘보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계약서 쓰면 돼. 회사니까. 대표이사가 안 오고 거기 부장과장이 오면 법인이 써준 위임장, 요거, 그 다음 법인의 인감증명 있어야지 위임장에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사업자 등록, 요런 거 확인해서, 아, 요 회사의 대리인 맞네. 요걸 확인하는 서면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쓰던 대리인이 오면 요거 확인하고 쓰던, 요렇게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에 위탁자, 건물주한테 수탁회사가 계약서는 쓰라고 준 경우가 있어요. 예외.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건물주하고 계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그런다니까요. 아, 저하고 계약서 쓰면 돼요. 신탁회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믿으면 안 돼. 중개업자는. 그러면 요 신탁자가 당신한테 위임장 줬을 거 아니냐. 원래 이 재산은 신탁회사 거 아니냐. 등기를 당신이 넘겨줬으니까. 그럼 당신은 권한이 없지 않냐. 아이,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럼 위임장 가져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에 인감증명 가져와봐. 그럼 여러분 위임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을까? 신탁회사가 써줬겠지. 요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임장을 줬겠지. 또는 매매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매매 대금은 요 계좌로 내야 됩니다 하고 은행 계좌를 신탁회사가 알려줘요. 그쪽으로 돈을 넣어야 돼.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럼 중개업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러면 신탁회사로 전화하면 다 차분하게 담당이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요렇게 처리해야 돼. 만약에 건물주가 이 집주인이 요 동의도 안 받고 계약서를 써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무권대리라고. 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쓴 거예요. 그럼 요 판례를 하나 볼까요? 신탁 등기가 됐는데 위탁자, 건물주가 수탁회사,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계약을 써버렸네? 임대차 계약을. 무효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나중에 경매 나왔잖아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적용을 못 받아버려요. 큰일 났지 이제. 왜냐하면 건물주는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럼 중개업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 매매 임대차는 신탁회사하고 쓰는 게 원칙인데 주인하고 쓸 때는 꼭 요것을 확인하고 쓰면 된다. 이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요 특약을 좀 달아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신탁원부나 신탁계약 그걸 다 확인했고 신탁회사가 관리인대 처분 권한이라는 것도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알고 쓴 계약이다. 너 임차인, 매수자 나중에 중개업자인 나에게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설명해서 다 알고 썼어. 요걸 이제 특약을 달아놓는 거예요. 3번을 먼저 볼까요? 요것은 신탁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이임받은 건물주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그러면 아까 신탁회사가 준 위임장, 인감, 매수자, 임차인, 너 다 내가 확인해 준 것 아까 들었지? 알고서 본 계약을 체결하니 중개업자인 나에게 나중에 또 다른 또 투집 잡지 마 라고 요 특약을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봐봐. 지금 수탁자하고 계약을 썼으니 신탁회사하고 썼으니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라든가 돈에 대해서는 신탁회사 네가 직접 다 부담해야 돼.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나갈 때 2년 후에 건물주가 안 내주면 신탁회사 네가 내줘야 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씁니다. 하나 더 추가해 드릴까요? 만약에 집주인하고 썼어.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합쳐서 건물주, 위탁자,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2억에 대해서 반환의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탁 특약을 달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는
이 신탁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책임을 다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샘플 강의 마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